안녕하세요. 보상인공손 김선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보상인공손에 교통사고로 이제 넘어지셔가지고 요추에 횡돌기 골절이 발생하신 피해자분께서 보상과 관련된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고 어떠한 서류가 이제 필요한지에 대해서 문의하셔가지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그 다음에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질문자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차 앞범퍼에 세게 부딪혀서 넘어져 허리 횡돌기 세계골절로 벌써 사고 난 지 7개월인데 합의가 안 되네요. 보험사에서 합의 전화도 없고 답답합니다. 합의하자고 제가 먼저 이야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합의를 하려면 보험사에 어떤 서류들을 보내주고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우선 피해자분의 이제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피해자분께서는 이제 교통사고로 앞범퍼에 충격돼서 넘어지면서 허리에 있는 횡돌기 3개가 골절이 됐는데 사고가 나서 벌써 7개월이 지났고 뭐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뭐 전화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답답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우선 횡돌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게 되면 척추뼈가 이렇게 있고 뒤쪽에 척추공이라고 해서 이제 척수가 내려가는 공간이 있어요. 그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돌오돌하게 돌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돌기들이 이제 골절이 돼서 떨어진 거죠. 이분이 다치신 횡돌기 같은 데가 골절이 됐으면 굉장히 통증이 이제 좀 오래 가고요. 아무래도 척추에 있는 뼈에 있는 조그만 돌기가 이제 떨어 나간 거니까 뭐 일상생활 하는데 제약이 따르고 통증이라든가 어떤 문제는 발생을 하죠. 노동 능력이 감소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 척추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후유장애가 크게 남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앞에 있는 척추체, 이 척추의 몸통 이렇게 덩어리로 진 부분이 눌리거나 깨져서 뒤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거나 아니면 척추 기둥의 틀이 깨져서 변형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횡돌기 골절이나 극돌기 골절 같이 어떤 돌기의 골절은 좀 예외적으로 경미한 척추의 상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해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돌기골절을 그냥 배제하고 보상이 안 되거나 어떤 육체적 훼손 상태에 대한 어떤 노동능력 감소가 인정이 안 되거나 배상의학적인 평가가 안 되진 않습니다. 질문자분 같은 경우는 이 횡돌기가 3개가 골절됐기 때문에 3개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동력 상실률, 후유장애 보상 범위, 그 다음에 상실 수익이 인정되는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보험사에서는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대인배상 이제 보상과 직원분들께서 예전처럼 뭐 전적으로 이렇게 뭐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거나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피해자분들한테 합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 어떤 푸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액션이 조금 옛날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 보험사가 그런 건 아니고 대인배상 보험사 담당자마다도 성향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횡돌기 골절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뭐 보험사 입장에서는 중상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병상 환자에 해당되고 부상급수도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피해자분께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뭘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입증을 해서 내가 보상받을 거 달라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소를 해야지 보상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해가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뭐 이제 질문자분 내용은 합의를 하자고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하나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적인 치료는 이행이 된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이제 지불 보정을 계속 해주고 병원에 그 치료비에 대한 손해액이 계속 증가가 되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피해자분한테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고 내가 얘기할 게 어떤 주장할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상호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계속 치료 받으시고 좀 더 컨디션 유지를 하시다가 보험사에서 그래도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얘기를 하셔서 나 이렇게 아프고 계속 이렇게 치료받고 있는데 나한테 왜 아무 관심도 없고 보상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무런 내용의 정보 전달이 없느냐, 이렇게 한번 어떤 호소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보험사에서 이제 뭐 어떤 서류를 주고받아야 되냐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보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쪽 보험사 입장에서도 그거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 피해자분의 어떤 의무기록, 소득자료, 그 다음에 사고 당시 사실관계에 따른 어떤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 내용, 그 다음에 피해자분께서 정확하게 횡돌기 3개가 골절됐다 그러는데 골절이 어떻게 발생을 했고 어떻게 붙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유압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의무기록, CD, 그 다음에 개인정보 동의서 뭐 이런 내용들 다 이제 달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소득자료, 뭐 사업자시면은 사업자 등록증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할 건데, 우선 여기서 이제 보험사에서 하나 더 껴놓고서 얘기하는 게 의료자문 동의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의료자문 동의서는 우선은 해주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은 보험사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라던가 의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문의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성에 맞게끔
좀 의료자문을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체적 인신사고에 있어서 유체적 훼손 상태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 의료자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의료자문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보상의 범위가 줄어들고 늘어나고 아니면은 뭐 적정성을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은 보험사 입장에서 이행을 하는 의료자문 부분은 동의를 해주시면 안 되고요. 다른 서류들은 다 주셔도 되는데 두 가지 검사 영상 CD와 그 다음에 의료자문 동의서는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우선 피해자분께서 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나에 대한 어떤 그 육체적 훼손 상태에 대한 후유증 부분이라든가 후유장애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객관화시킨 자료를 증빙을 하신 다음에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 주시면 그쪽에서도 이제 그 정보를 보고 자기들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때는 주셔야겠죠. 이제 그런 내용을 어떤 만드시고 다 준비를 하시고 그 이후에 주신 상태에서 이제 의견의 대립에 대한 어떤 협의점을 찾으셔야겠죠. 진행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행동의 골절에 대한 교통사고 문제라면은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께서 정보 알아보시고 직접 처리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상해는 맞아요. 하지만 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이거라든가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그 지식적인 부분에 한계를 느끼신다 그러면 이렇게 보상의 공소 김동사처럼 전문가 통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보상의 공소 영상은 자동차 교통사고로 발생한 요추의 횡돌기 골절 3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라든가 의료 자문, 그 다음에 검사 영상 CD, 뭘 줘야 되고 뭘 안 줘야 되는지, 어떤 걸 동의해야 되고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뭐 상담 창구 이용하셔서 적극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기본적인 상담은 저희가 언제나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안 얻으셔서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보상의 공소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